그냥 시작이 뭐냐 읽어보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 등을 정기 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 원에서 2022년 949만 원으로 9.4%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득은 56.3%나 하락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 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되어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저열한 좌파 정책인이 의회 폭건이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법에 미처 포함되지 않은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약속드린 바 있기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입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미향,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이상입니다. 인사.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3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심을 듣겠다면 야당 협치가 먼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듣겠다며 법률 수석 비서관실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며 만든 시민사회 수석실은 폐지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대통령 자신의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당의 원로들까지 나서서 불통 대통령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군림하는 청와대 참모 조직을 뜯어 고치겠다며 수석 비서관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제도는 유지되었습니다. 이젠 그마저도 소통하겠다면서 시민사회와 거리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민정비서관실 부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젠 그마저도 소통하겠다면서 시민사회와 거리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민정비서관실을 부활시키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할 지경입니다. 결국엔 총선 참패로 이어질 레임덕 대비책입니다. 그 누구도 이 조직 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선 초기에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약속해놓고 탈청와대를 외치며 용산으로 가더니 이제 자신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선 입도 열지 못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당선 초기에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약속해놓고 탈청와대를 외치며 용산으로 가더니 이제 자신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선 입도 열지 못하게 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일만 골라서 하는 행태를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다면 야당과 협치를 시작하고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업 광고 받기 위해서 공정뉴스 포기한다는 YTN 김백 사장입니다. YTN이 정말 민영방송이 되었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김백 신임 YTN 사장이 취임 3일차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기업에 광고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고 사내 간부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팀장급 50명가량이 참석한 회의에서 모두가 하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속, 정확, 공정한 뉴스를 내보내야 하는 뉴스 채널을 김백 사장이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듯합니다. 취임하면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더니 가장 앞서서 기업에 굴복하는 뉴스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백 사장의 취임 이후 잘 나가던 돌발 영상이 불방되었고 일방적인 인사 개편으로 YTN의 혼란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김백 사장이 해야 할 일은 권력과 자본의 입맛대로 뉴스를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 노동자들과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열사 별세, 명복을 빌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7년 6월 항쟁의 시작이었던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이신 정차순 여사께서 어제 별세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신 긴 세월이 다시 느껴져 가슴이 저릿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전국 민주 유가족 협의회를 통해 민주화 운동에 함께한 선생님의 모습은 민주화를 교과서로만 배운 세대들에게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떠났지만 우리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 앞에는 민주유공자법 쟁취를 위한 천막 농성이 차려져 있고 많은 열사의 가족들이 농성 중입니다. 진보당 윤종호, 정혜경 당선인이 며칠 전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약속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유공자법을 꼭 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선임 대변인 김수영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차순 여사의 영면을 빌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의 도화선이었던 박종철 열사,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던 아들의 죽음, 그 단장의 고통을 끌어안고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의 삶을 살아내셨던 정차순 여사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안식과 평안을 빕니다. 여사께서 생전 꼭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죽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8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닌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78%가 법 제정에 동의하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셀프 특혜니 운동권 신분 세습이니 비난합니다. 법안 내용과 전혀 무관한 트집을 잡아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며 반대합니다. 과연 이들이 정차순 어머님의 얼굴 앞에서도 날조와 비난을 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서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로 출근하는 의원님들 보시라고 의원회관 쪽 출입구 앞을 매일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차순 어머님께서 끝내 이루지 못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과연 저들이 피켓을 든 분들의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사람이라면 미안해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끝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운 이들을 다음 세상에서 만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러 가신 정차순 어머님께서 아들에게 미안하다 말하게 만든 것은 21대 국회입니다. 살아있을 때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회기가 남았을 때 국회가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독재 정권의 징표, 경찰의 폭력 행위를 규탄합니다. 불통과 폭력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독재 정권일 뿐입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악랄한 노동자 탄압을 규탄합니다. 어제 한국 리토 옵티칼 하이테크 고용 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노동자 7명을 연행했습니다.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일본 기업 니토덴코의 먹튀 행위에 항의하며 고용 승계를 요구하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입니다. 이에 항의하고자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평택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연좌도 구호도 없었습니다. 평화적인 항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달려들어 몸을 짓누르고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며 사지를 들고 연행하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먹튀와 부당 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결의대회를 폭력적으로 막는 경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경찰입니까? 소통은 사라지고 공권력의 폭력만이 난무하는 지금은 도대체 어느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의 폭력 행위는 독재 정권의 강력한 징표가 아닙니까? 평택 경찰은 즉각 연행자 전원을 석방하십시오. 노동자들은 독재의 망령을 불러오려는 경찰의 폭력 행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시대착오적 노동 탄압을 반드시 넘어설 것입니다. 녹색정의당도 투쟁하는 노동자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 통역 없이 있나요? 지금 수화 통역 없이 했나요? 아직 12시가 잠깐만 기다렸다가요. 없나요?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모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모렴치에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이틀 전 독도는 일본 땅임을 주장하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어제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모르는 듯 어젯밤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통화로 굳건한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일본의 모렴치에는 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강제동원 문제는 하등 중요치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거부하는 일본 정부와 대체 무슨 협력을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2년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빙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고 재무장 계획을 방조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며 얻은 것이 고작 뒤통수라니 정말 한심합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들 문제가 사소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모욕적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가 파산했음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한심한 대일 외교를 과시할수록 국민에게는 더욱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대일 굴욕 외교가 파산했음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국민의 자부심을 세우는 외교를 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비난 말고 민생을 살릴 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에 대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준엄한 해초리에도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는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13조 원 지원금으로 파탄난 민생을 회복시키자는 야당의 절박한 제안을 포퓰리즘 마약 운운하며 매도했습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에 고통받는 국민을 돕자는 것이 포퓰리즘입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정책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식당 물가 올라가고 외식 물가 올라가고 기름값도 계속 상승하는데 총선이 끝나니 공공요금마저 인상될 기세입니다. 이런데도 민생 경제를 구할 마중물을 부을 생각은 않고 야당의 제안이나 품평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살릴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 절박함을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손 놓고 민생을 방치하고 있으니 야당이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제안에 대한 평론과 노름만 하는 대통령을 지켜봐야 할 국민의 답답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박한 민생 위기를 살리고자 한다면 야당의 제안에 무책임하게 비난만 퍼붓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 대변인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상 최고치의 임금 체불액, 실효적 해결 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이 5,718억 원에 달해 작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간 임금 체불액이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임금 체불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받을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결과 1분기에만 작년 대비 40% 증가한 임금 체불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제재로는 해결의 단초조차 마련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임금체불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물론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의 폐기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채권 보장법을 개정하여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과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노동기본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홍세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진보신당 대표를 맡으셨으며 한국 사회에 톨레랑스를 일깨워준 홍세화 선생님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암으로 1년여간 투병하셨으나 끝내 병세를 이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피아의 대결과 증오의 언어로 점철된 오늘,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관용의 자세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말할 수 있음도 특권에 속하는 시대에 입으로는 진보를 말하며 삶은 온통 소유의 욕망에 사로잡힌 세태를 지적하셨던 말씀들도 뼈 아프게 느껴집니다. 저희 진보정당 또한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현장에서 멀어져 운동의 토대와 방향성을 잃어갔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월은 무정히도 흐릅니다. 어떤 인연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순간처럼 스쳐갑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끝내 진보의 방향으로 굽이쳐 나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아웃사이더로 쉬어질 때까지 수염 풀풀 날리는 척탄병으로 사셨던 홍세화 선생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겨진 저희도 당신의 삶을 따라 배제된 자들의 삶 속에서 정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회용 위성정당으로 이중지원금 받는 거대 양당은 명백한 세금 도둑 공범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일회용 위성정당들이 의원 꿔주기 꼼수로 선거 보조금 28억여 원을 받더니 다음 달 15일까지만 현재 의석수를 유지하면 9억여 원씩의 정당활동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선거비용 보존금도 따로 받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각각 134억 원과 74억 원에 달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과 합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합당한다면 위성정당의 지원금은 거대 양당에 귀속됩니다. 일회용 위성정당으로 지원금은 따로 받고 합당으로 지원금을 귀속하는 거대 양당의 형태가 날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세금 도둑질, 개혁신당이 받아간 국고보조금 6억 6천여만 원도 작물의 신세가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혈세 도둑질을 못 본 척,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정당들은 모두 공범입니다.
특히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이용해 받은 이중 지원금을 반납할 방안을 당장 제시하십시오. 양당의 행태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선다윗입니다. 논평을 낭독하겠습니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 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양평군의회는 사과하십시오. 법원이 여현정 양평군의원의 제명을 취소했습니다. 여현정 의원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녹취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양평군의회에서 제명당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사필 규정입니다. 애초부터 여 의원의 제명은 국민의힘이 장악한 양평군의회의 명분 없는 폭주였습니다. 녹취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군민이 선출한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더욱이 대통령 처가의 진실을 숨겨주기 위해 진실을 밝힌 야당 의원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려고 한 것은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양평군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왕국이 아니며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국민께서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이 장악한 의회에서 일어난 광란의 폭주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현정 의원의 징계에 동참한 국민의힘 양평군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지성 충성을 부끄러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대통령실이 법률수석을 두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이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 비서실장 아래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옮기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이 만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듯 기능을 해체하고 서둘러 없애놓고 이제와 부활시킨다니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친인척 관리입니다. 역대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을 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친인척 지인 관리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비서들이나 여당, 정부 기관도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민정에 특별한 권능을 부여해 이들을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이 민정수석실을 없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활개를 치게 놔두고 제2부속실마저 없애 김 여사 관리에도 손을 놓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 여사 개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대통령실이 대신 고발하기까지 하며 국가자원의 사적 유용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실이 고발한 그 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르기는 했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법률수석을 두어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합니다. 친인척 관리는 쏙 뺐습니다. 황당무계합니다. 둘째, 검찰 장악입니다. 작년 말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의견을 냈고
이 일로 용산이 발칵 뒤집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인사를 유야무야 했다는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을 좌지우지하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없으니 대통령실에 수석을 두고 직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의 키를 쥐고 있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 긴장감이 돌고 있으니 법률수석을 신설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대통령실이 법률수석실을 새로 만드는지, 누구를 법률수석으로 임명하는지, 법률수석이 방탄수석, 검찰 장악수석으로 가는지 감시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오늘 누가 경찰에 이첩된 최상병 순직 수사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했습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자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는 소환 조사를 촉구하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줄이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디서든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한겨레 오늘치 보도를 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당일 다시 가져왔는데 이것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전 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훈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공개한 자료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회수했다라며 회수는 이 전 장관이 귀국 뒤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즉 사건 기록 회수는 이 전 장관과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누가 경북경찰청에 이러한 이관 관련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이 전 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쪽은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더 윗선인 대통령실의 직접 관여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제 대통령실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묻습니다. 누굽니까? 고맙습니다.